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스페셜 MC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한가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선생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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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실업자에게는 한 줄기 빛,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아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두 분은 실업급여를 받아보셨어요? 저는 못 받아봤는데요. 예. 제가 이제 취업 강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요즘에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계약직의 경우에는 또 계약이 종료되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많이 받아서 그 사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사례를 네.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진화쌤은요? 저도 못 받아봤어요. 어. 네. 본의 아니게 한 번쯤 받아보고 싶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한 번도 못 받아봤네요. 저도 못 받아봤는데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실업급여에 대해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쌤 정의 알려주세요. 네, 실업급여는 사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구직급여하고 네. 취업 촉진수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 이 실업급여 하면은 사실 실직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한 줄기 빛, 라이트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실업급여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많은 OECD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 이제 살기 좋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일을 하는 기간이나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나 거의 유사하게 임금을 받는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크게 어떤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적고 삶의 질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네. 어느 정도 급여를 이제 실업 기간 때 인정해 줌으로써 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국가의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실직을 했다고 해서 다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해요. 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네. 적극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 네. 적극적인 재취업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제일 중요한 질문.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딱 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에 곱하기 출근 일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평균 임금은 그냥 내가 이제 그 받은 월급을 주로 받으니까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내가 네. 하루치를 얼마 정도 받는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산식에 따라서 보통 되어 있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이걸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네. 사실 들어가서 계산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가늠하게 되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뭐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두뇌 풀 가동하면서 했었는데 좀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이제 그 사람과 500만 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실업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200만 원 근로자하고 500만 원 근로자하고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만 6천 원을 정해놨어요. 올해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받으시는 분, 500만 원 받으시는 분 둘 다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 상한액이 있었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는 실직한 후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기한적인 조건도 궁금해요. 네, 실업급여의 취지 자체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 그에 따라 좀 삶이
좀 이렇게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받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내 신청하셔야지 이후에는 신청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한을 잘 보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또 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중요한 게 퇴사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주세요. 사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저희가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가 비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는 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 그리고 기타 이제 계약 만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비자발적 퇴사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원거리, 굉장히 먼 3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로 발령을 낸다든지 본인이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로 가족 등과 함께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하거나 육아가 있거나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그 사람을 병간호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입사하면 입사 신고를 해서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적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늦게 신고해도 되겠지. 내가 이제 취업한 것을 좀 뒤늦게 신고했다가 네. 이것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많이 이제 신고되는 사례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할 즉시 이 사실을 우리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유로 올려서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예를 들어서 취업, 4대 보험 되는 취업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알바로 50만 원 정도 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좀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받으면서 실업급여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취업 활동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고용보험센터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거든요. 네. 그때 대부분 알려주신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일용직도 마찬가지고 네. 50만 원 그리고 뭐 단시간 이런 경우들도 전부 고용보험센터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 해서 만약에 하루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걸 가끔 사건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지인이 부탁을 해서 한 3일 정도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네. 근데 그분이 그 3일에 대해서 이제 고용보험에 이제 일용직 신고가 들어간 거죠. 3일 네. 동안 이분이 일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근데 이제 담당 주무관한테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3일 동안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통보가 된 거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렇죠. 3일인데? 하루라도 원칙적으로는 하루라도 전체 기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 담당자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좀 이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이 맞고요. 그걸로 인해서 전액을 실업급여 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금액에 관계없이 날짜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센터 담당자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일 옳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50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 이거는 반드시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수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수급에 이제 소위 탈세 어떻게 보면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부정수급이 되면 부정수급했던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고 또 형사처벌, 소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또 취해질 수 있는 무섭네요. 네, 상당히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도 좀 높은 것들은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이거든요. 예.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이래도 근데 이 5천만 원이나 이제 5년 이하의 것들은 상당히 좀 센 예. 벌금형이다 또는 이제 금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좀 엄격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좀 엄격한 벌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부정수급 받는 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잘못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을 신고해달라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인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벌칙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라 돈을 함부로 탐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좀 혼쭐 나네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나라가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파파라치, 이런 포상금 파파라치도 이제 네. 지원금 파파라치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누군가가 신고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수급으로 만약에 잡혔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정수급액의 20% 또는 상한의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와. 이제 우리가 더 큰 지원금들이 있죠. 정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쪽은 조금 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쪽은 30%를 줍니다. 와. 지원 포상금으로. 근데 최대 한도는 3천만 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부정수급으로 걸리면은 사실 조금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겠죠. 아까 그 송진원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만 붙여보면은 네.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빨리 취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어. 그래서 내가 전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 반이 안 넘어간 상태에서 빨리 그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네.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그 공단 담당자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 경우에도 우리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업급여 대신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네네. 숨기지 마시고 네, 큰일 맞아요. 날 수 있습니다.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실업급여 제도가 잘 마련이 돼서 그런지 일하다가 기준을 좀 잘 채운 뒤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또 좀 쉬다가 또 일하다가 또 실업급여 요건을 채운 다음에 좀 또 받고 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우리나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이 상당히 많죠. 네. 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없고 계약직이 많고 계약직의 일자리도 보면은 퇴직금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주다 보니까 예. 많은 기업들에서 6개월짜리 계약직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11개월도 있고 살짝 피해갔네요. 네, 그죠. 피해가는 곳들. 그래서 이제 좀 1년 미만의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상황인데 네. 그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이 계약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재취업을 하면 좋은데 네. 또 그렇지 않다 보면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이제 이 계약이 끝나고 또 바로 취업 못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서류를 조작을 하거나 또는 아까 전에 우리 이진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간을 도과하거나 네. 이래서 부정 수급되는 것들이 5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구글에도 보면 네. 실업급여라는 거를 이제 좀 부정하게 합법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거를 취업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노하우 정도로 이제 잘못 공유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제 구직을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주는 건데 네. 구직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수준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뭔가 의도가 변질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변질됐죠. 네.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을 지금 훨씬 더 강화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네. 실업급여 적용 지침이 바뀐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 최근에 그 뉴스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 뭐냐면은 네. 이 반복적 실업급여 재수급자 문제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재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5년 동안 네.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분들은 조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재수급하는 경우들을 조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에 대해서 금번 5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횟수와 인정 범위에 대해서 개정이 됐는데 예. 기존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주에 1회 정도는
이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을 했어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입사 지원을 한 것을 캡처해서 보내준다든지 또는 취업 특강을 듣는다든지 관련 이제 교육을 듣는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소위 5차 이상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4주에 1회가 아니고 4주에 2회 정도로 그 인정받는 것들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오, 봐야 될 것 같고요. 강화됐네요. 네, 강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 수급자,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은 네. 이제 1차에서 3차 정도까지만 수급할 때 4주에 1회 정도만 증빙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4차부터는 역시 4주에 2회 정도를 계속 증빙을 해야 돼서 이제는 정말 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네. 자발적인 취업 준비에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것들도 실업급여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봐줬었는데 네. 이제는 반복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집체 교육 또는 정말 입사 지원을 해서 서류 전형을 이제 도전했는지 그것만 이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5월부터는 훨씬 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악용되는 사례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3년 넘게 했는데 얼마 전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지독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한자리에서 10분 넘게 욕을 먹은 이후로 이제 일상 업무 중에도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 일로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에 대한 짙은 회의가 밀려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에 다녀야 하나 싶어요.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퇴사는 분명히 상사가 원인을 제공했기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증거로 상사의 욕설을 녹취해두긴 했는데요.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인데요. 근데 보통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가 않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서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안 되는 쪽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에 그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도 직장 상사의 폭언과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롭힘 때문에 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면 실업급여 못 받는 게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까 이진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인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저희 2019년 12월 31일에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데 우리 이 A 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를 이 사업주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네. 이것들이 이제 사업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가 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지만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이제 들통이 나서 회사로부터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해고를 당했거나 네.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대한 기책 사유가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중대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뭐 회사에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큰 과실로 회사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서 거의 도산의 위기까지 몰아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가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보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분 예.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진짜 횡령, 막 방화 이런 것들만 아니면 받을 수 있게 되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네. 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올해 중소 화장품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로 이직한 4년차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에서 바로 현 직장으로 이직했고요. 채용 당시 6개월 수습 근무 후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뒤 본 채용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면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현 직장의 6개월 수습기간 후 본 채용이 안 돼서 이 수습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연이었는데요. 수습기간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자,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는데 네. 수습 기간은 사실 어느 정도 채용을 내정한 그런 이제 확정 계약이에요. 그래서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에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비자발적인 퇴사면 당연히 실업급여에 해당하게 되게 되고 오. 이분 지금 현재 본인 보니까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네. 또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한 거 보니까 네. 상당히 비자발적이긴 해요. 그래서 업무 내용에 보면 분명히 어떤 회사에서는 근무가 미흡했다든지 어떤 평정 요소에 적합하지 않았겠지만 네. 그럼에도 그것들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꽤나 흔한 일일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케이스도 실제로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뭐였냐면은 회사에서 인턴을 6개월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그리고 180일이거든요. 네. 180일 근무를 해서 이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구나,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채용이 안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못 받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고용보험에서 주 5일제 근로자의 한 주 고용보험 가입일을 6일로 봐요. 아. 유급으로 보상이 되는 날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 고용보험 가입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을 근무하면은 날짜가 조금 비는 거예요. 모자라겠네요. 네, 맞아요. 한 주에 하루씩 비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보통 7개월 반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고용보험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진원 쌤도 비슷한 케이스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도 이제 문의가 왔는데 네.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했어요. 예.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은 이 근로자분은 회사가 당연히 4대보험 신고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종료하는 걸 신고 안 하더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회사는 근로자가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둘 다 안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정수급 대상자라고 해서 이제 그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부정수급 소명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신고는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이제 내가 취업했다는 것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을 근로자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를 뭐 확인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먼저 신고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5년 정도 회사에 근무했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도 모두 꾸벅꾸벅 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이번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 회사도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근로를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투병으로 회사를 퇴사할 예정인 분의 사연이었어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게 실업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정책의 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영위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게끔 어쨌든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예.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도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요. 회사에 먼저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은 암 진단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못 맡았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회사에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업무는 못하니 다른 업무로 전직을 소위 전보를 시켜달라고 하는 직무 전환의 요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회사는 이분의 지금 현재 질병 상태를 확인하셔서 예. 적합한 직무, 소위 일을 좀 할 수 있는 직무로 옮겨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옮기기가 불가하다는 그 의견서를 우리 고용보험에 제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일을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겠죠. 네. 이 두 가지를 갖춘 경우에는 이분도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암처럼 큰 병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피부병이나 아니면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이런 케이스와 비슷하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우선은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고용보험센터 담당자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수급 기간 자체를 좀 늘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예. 내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수급 기간을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네. 3개월 뒤에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적극적으로 수급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실업급여를 통해서 부담 없이 이직하세요. 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하면 옆에서 신고하고 그 사람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 두고 예.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진원쌤도 세 줄 정리 부탁드려요. 네, 저는 첫 번째 실업급여보다 진짜 급여 받자. 이렇게 두 번째 부정수급 모두 피해. 네. 세 번째는 오늘 지원 내일 합격.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하시라고 화이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준비되셨죠? 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